안녕하세요. 금연아침반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정부지원 상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세희망월시, 그리고 2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햇살론, 이 가장 대표적이죠. 외에 사입도 있고 햇살론 17도 있고 또 사입돌 2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금리 면에서는 얘네들이 낮고 또한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세희망월시는 어찌됐든 그래도 1금융권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에 비하면 자격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햇살론은 부채가 많아도, 대출 건수가 많아도, 연체이력이 최근 연체이력만 아니면 연체이력이 있어도 해주는데, 세희망월시는 부채가 많으면 안 되고, 대출 건수가 많으면 안 되고, 연체 기록이 많아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솔직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바로 은행의 문턱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부지원자금은 일단 햇살론을 많이 알고 있고, 또한 햇살론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사가 한두 곳이 아닌데 유독 보면 저축은행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과연? 왜 저축은행이 햇살론을 많이 취급하고, 또한 왜 저축은행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지,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2금융권 금융사 중에서도 나눠본다면 상호금융이라고 있어요. 상호금융사. 그리고 또 여기에 저축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은행에서 많이 취급하고 또한 저축은행에서 많이 진행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대출 상담사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사를 따로 둡니다. 한마디로 우리 보험 설계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죠. 저같이 대출 상담사 따로 계약을 맺고 이 저축은행에 있는 햇살론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죠. 그런데 상호금융사는 대출 상담사가 없어요. 상호금융사에서 햇살론 쓰고 계약서, 다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상담하고 직원들이 계약서 쓰고. 이 차이는 뭐냐? 너무 좀 단적으로 얘기하긴, 단적으로? 그래, 그러지, 인간사가 다 그런 것이지. 직원들은 아닌 말로 놀고 먹어도 월급이 나와요. 그런데 대출 상담사들은 놀고 먹으면 월급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대출 상담사는 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개념이죠. 내가 얼마나 실적을 많이 올리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적어지고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담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알아서 올까요? 절대 안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고객이 알고 와? 죽어라 광고를 하는 거죠. 인터넷에 우리 검색해보면, 햇살론 관련 검색해보면 클릭해서 하는 스페셜 링크, 파워링크, 스페셜 링크, 블로그, 카페, 웹문, 딱딱딱 대부분이 이 상담사들이 낸 광고예요. 당연히 여기 상호금융사 아니면 이 저축은행 직원, 이 은행 자체에서 내는 광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상담사 수에 비하면 아주 적죠.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상담사들이 낸 광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분들이 가장 먼저 누굴 접하겠어요?
상담사를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상담사들은 자기가 취급하는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실행돼야지. 그래야지 실적이 올라가고, 그래야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고. 그러니 우리 쪽으로 쓰세요라고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저축은행 햇살론, 여기에 대한 장단점,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또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래서 저축은행으로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저축은행이 아니라 상호금융사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 고객을 버리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제 실적을 생각한다면 별로 알려드리지 말아야 될 내용이기도 한데,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건 꼭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햇살론은 저축은행이 있고, 그리고 상호금융이라고, 상호금융. 자, 상호금융이라면 우리 단위 농수협 있죠? 농수협이 있고,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산림조합, 이렇게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습니다. 이렇게 이 6개의 금융사에서 햇살론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저축은행하고 상호금융으로 이렇게 나눴느냐?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이렇게 다 일일이 나눠야지 왜 저축은행하고 상호금융만 나누냐? 이걸 일일이 다 나누기에는 제가 그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기 있는 이 포함된 5곳의 금융사가 거의 자격이 비슷합니다. 자격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걸 나눈다기보다는 차라리 합치고 저축은행을 나누고 이 두 곳으로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금액을 한번 볼까요? 금액. 아무래도 이자가 낮으니까 내가 뭐 이금융권이나 대보험이나 아니면 카드사에 뭐 중금리 혹은 고금리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햇살론으로 대하려면 이자를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금액이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대환하고 싶어. 헌데 그게 안 돼요. 정해져 있죠. 최고 1,500만 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1,5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2월부터 이게 햇살론이 생계자금 조금 바뀌면서 한도가 1,200만 원으로 낮춰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최고 한도는 1,500이 맞습니다. 근데 이 1,500을 받으려면 연봉이 1,500 이상, 아니 1,500 초과 3,000 이하인 소득자에 한해서 신용보증재단의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 외에는 다 필요 없어. 오로지 1등급이 나와야 1,500이 돼요. 제가 햇살론을 취급한 게 한 몇 년이나? 7, 8년? 7, 8년? 7, 8년? 아니 6, 7년? 7, 8년? 대략 이 정도 되는데 1등급이 나온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2등급은 가끔 정말 그 골프 치시는 분들 뭐
뭐라 그러죠? 한 방에 꾹 쑥 넣는 거. 홀인원? 그 정도라 갈까요? 안 나와요? 잘. 그리고 3등급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 1등급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한마디로 보기 좋게 이 1500을 만들어 놨을 뿐이지 너희들은 앞으로 이용하면 1200 이하로만 이용해, 그 뜻이에요. 이렇게 바꿔 줄여버렸어요, 금액을.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그어놓고 금리 중요하죠. 같은 정부 지원 상품으로 10% 미만이긴 하지만 어느 금융사는 조금이라도 뭐 0.2%라도 낮으면 한 달에 돈 몇천 원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 한 달에 몇천 원 줄이면 몇천 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은 사 먹을 수 있나? 네.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다면은 금리를 잘 봐야 돼요. 저축은행의 금리는 보통 8에서 9%대에 많이 실행이 됩니다. 대부분이요. 상호금융은 7에서 8%대에 많이 실행이 됩니다. 왜 똑같은 햇살론인데 얘네는 뭐 1, 2% 높고 얘네는 1, 2% 낮고 왜 그래요? 이유가 있겠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사가 있는 반면에 상호금융은 상담사가 없어요.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또 자금 조달 금리가 뭐 틀릴 수도 있고 저거 뭐 이상 복잡한 그런 금융계 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제 판단에 대출 상담사들한테 수당을 내려줘야 돼요. 여기서는. 여기는 대출 상담사한테 수당이 없어요. 대출 상담사 자체가 없어요. 직원들이에요. 뭐 실적 많이 올리면 그래, 너희 1년간 고생했어.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과급 좀 줄게. 이렇게 좀 더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위에 다른 수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사들에게 실적만큼 매달 지불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금융사 이 장사꾼들이 자기들 돈 더 먹을 거 빼서 줄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자기들 목숨 꽉 챙기죠. 그걸 고객한테 이자를 더 붙이는 거죠. 더 붙여서 이자를 더 받아가지고 상담사들한테 내려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뭐야? 그럼 저축은행이 아니라 상호금융으로 가야 되네? 어찌됐든 이자가 1%는 더 낮으니까 단 1%만 낮아도 1000만 원이면 1년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아니다.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갖다가 한 달에 따지면 한 8,000원 8,000 몇백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8,000 몇백 원이면 짜장면 2그릇에 커피 한 2잔은 마시죠? 짜장면 2그릇 또는 커피 2잔 공짜로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저축은행을 알면서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제 또 있어요. 자, 뭐냐. 여기서 이제 크게 고객님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일단 가장 단순한 거 먼저. 자, 방문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자, 저축은행 무방문. 여기는 방문. 저축은행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상담사들한테 전화하면 상담사들이 알아서 다 해요. 서류 뭐 필요하니까 이거 팩스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또 말도 이쁘게 잘해. 거만거만해서 고객님 하면서 살살 긁어주죠. 저 같은 놈은 좀 그러진 않은데. 고객님 하면서 잘하죠, 아주. 그래가지고 전화 몇 통, 그냥 팩스 몇 개 보내주면 땡이야. 내가 할 게 없어. 매우 간단해. 쉬워. 계약서 써야 돼? 계약서? 나 그거 못 가는데 쓰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서 직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냥 게시글로 다 가서 방문해가지고 다 자서 씁니다. 쉽고 편하죠. 상호금융.
딱 전화하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실 때 서류 챙겨오세요. 전화로 안 되나요? 아, 전화 안 돼요. 방문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는 방문 접수예요. 내가 직접 가서 상담받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심사 들어가고. 혹시라도 심사 중에 저 보충 서류 더 있으면은 또 갖다 줘야 되고.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상호금융.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1, 2% 줄이고 1, 2% 줄인다 했죠. 1000만 원이면 10만 원 줄인다 했죠. 1년에 10만 원이고 10만 원이면 방문하고 방문하지 않고 시간 보내고 차비 버리고 이제 이거 생각해 봐야죠. 그래도 1년에 10만 원이고 5년이면 50만 원이야. 이게 더 싸. 맞아요. 아직까지는 여기가 더 싸요. 아, 근데 이렇게 말해보니까 상호금융을 내가 좀 무시하는 듯한 말인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저 상호금융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저축은행 상담사니까 이 햇살론 대출 상담사니까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상호금융 계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틀리거나 거짓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거, 접해본 거, 들었던 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류. 상호금융은 그 모든 서류를 내가 다 준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서류가 많이 이제 간소화됐겠지만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재직, 그리고 급여, 그리고 등초본에 신분증, 그리고 건보 등납. 서류가 상호금융사가 오프라인 서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직접 요청을 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아요. 재직증명서, 급여명서에서 급여지급 확인서 이런 회사에 요구를 해야 될 서류들이 다소 있어요. 돈 빌리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사에다 이런 거 요구하기가 참 불편스럽죠. 돈 빌리는 것도 창피한데 또 회사에다 이런 거 얘기까지 다 해야 돼. 아이고 창피해서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축은행, 건보, 등납, 등초본, 신분증. 회사에다 요구할 서류가 없어요. 이제 4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 건보 등납이 곧 재직과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거든요. 근데 4대 보험 적용 안 되는 분들은 이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분들은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급여 통장이라든가 있어야 되겠지만, 4대 보험 적용되는 분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없어요. 그러니 회사에 일단 손 벌릴 일이 없죠. 창피할 일이 없죠. 거기다가 재직 확인까지 안 해주는 금융사가 또 몇 곳이 있어요. 납부득실 이상 없다. 일괄적으로 돈 잘 들어오네. 그럼 재직 확인도 안 해요. 그냥 서류만 이상 없으면 그대로 그냥 승인 내버려요. 거기 이제 계약서 쓰고 심사부에 넣으면 심사부에서 거기 채무자한테 있잖아요. 이거 본인 직접 계약하신 거 자필로 쓰신 거 맞죠? 이거 이상 없는 거죠? 금액 얼마, 금리 몇 프로, 5년 상환, 연체율 이런 걸 다 얘기해줘. 예. 그대로 승인. 끝. 네, 여기 어느 상호금융 어딘데요? 상호 어디 지금 누구입니다. 거기 김기호 씨라고 근무하고 계실까요? 하는 업무는 뭘까요? 입사는 언제일까요? 급여는 언제 받으시나요? 얼마나 받으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걸 왜 잘하느냐?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하느냐? 옛날에 저축은행이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햇살론 처음에 취급할 때 일일이 다 물어봐요.
고객이 대출 신청한 거요, 대출 신청해서 전화드렸어요 라고는 안 해요. 근데 물어보는 내용 다 들어보면 이 재직 담당자가 누구 대출 신청했구나, 알아서 다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고객님들께서 저한테 재직 확인 없는 햇살론, 재직 확인 없이 햇살론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납부도 시험 받아보면 이상 없으면 그분들은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재직 확인 없이 그대로 다 승인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인율. 자, 이 부분은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순전히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 상호금융은 제가 근무를 해본 건 아니죠. 근무를 해본 건 아니고 들어본 걸로 그동안 고객들이 얘기했던 거, 그런 걸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건데, 승인율 면에서는 저축은행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류가 일단 단순하잖아요. 그죠? 서류가 단순하다는 것은 많이 체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 서류상에만 이상이 없으면 문제없이 승인나요. 그럼 이 서류상에 문제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건 뭐 등납이에요. 득실납부.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서류를 봐볼까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 내역서. 원래 통장거래 내역에 하다못해 요즘 그 토토 하신 분들도 저한테 자주 연락이 오는데, 사설 토토 기록이 있네? 도박자들은 안 되는데 하고 안 잊어버리죠. 여기는 급여통장을 볼 일이 없으니 이게 뭐니, 사설 토토를 하는지 강원랜드를 다니는지 그 미나토를 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수익 날 확률이 더 높죠. 더더군다나 하나 더, 신용회복자들. 신용회복 중에는 햇살론이 안 됩니다. 근데 신용회복 2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근본 등납만 잘 들어가 있으면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이 사람 신용회복 중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재직 잘 돼 있고 납부 잘하고 있구만. 그래, 승인 내줘. 끝나.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 급여통장을 보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 어라? 신용회복 중이네? 고객님 신용회복 중이시네. 고객님 거짓말. 아니요, 끝났어요. 그럼 완납증명서 보내보세요. 에? 그냥 다음에 신청할게요. 안 돼.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결날 확률은 그만큼 높습니다. 예전에 저축은행에서 막 취급할 때, 와, 서류 징그럽어요, 징그럽.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좀 까리하신 분들은 갈수록 서류가 더 많아져요. 거의 뭐 잡지 한 권 수준 나와버려요, 가끔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서류 하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축은행이 승인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저축은행은 대출 상담사가 있다고 했죠. 아까 상담사들은 어찌해야지 월급을 많이 받는다? 승인을 많이 내야지, 실적을 많이 올려야지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고객이 문의가 왔는데 이거 살짝 까리하네, 이건 조금만 수정되면 가능성도 있겠는데 싶은 분들은 뭐 서류를 위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승인이 날 수 있는 서류로 바꾸는 거죠. 등납, 납부가 이상해, 금액이 들쑥날쑥해. 그러면 저기 급여 통장으로도 할 수 있고 원천으로도 할 수 있고 소금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장기보험 금액 그걸로라도 대신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부결날 확률이 조금이나 있다 그러면 그걸 피해가서 다른 서류로 대체를 해버리죠.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담사들이 알아서. 근데 여기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죠. 뭐 직원, 채무자 생각하시는 직원분들이라면 이 서류는 안 되니까 저걸로 줘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저걸로 다시 줘보세요.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되겠네요. 이 서류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해설로 안 되겠네요. 이렇게 부결률이 더 높은 것은 제 경험도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신청을 했다가 부결 나고 저한테 다시 문의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다 승인 나요. 솔직히 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햇살론을 이용하는 분도 많고 또한 저축은행을 진행하시는 분도 많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죠. 이 금리가 왜 여기가 높고 여기가 왜 좀 낮다. 또한 왜 금리가 더 낮은데도 여기서 많이 진행을 안 하고 금리가 좀 더 높은 여기서 진행을 하는지 이해는 좀 가실 겁니다. 그럼 자신의 상황을 한번 보고 나도 햇살론 신청해야 되는데 내 조건을 보고 나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건물이 상호금융사가 있으니까 뭐 차비는 안 들어가고 시간만 조금 뺏길 뿐이지 한번 여기 가서 이자 조금만 낮춰보도 그럼 당연히 가셔야죠. 그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신청하실 수도 있고 서류 갖고 왔다 갔다 시간 뺏기고 차비 들고 그러느니 1% 높더라도 여기서 신청하란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신청하셔도 되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대신에 본인의 자격사항을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 제 유튜브 보시면 또 저축은행하고 상호금융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은 저축은행 햇살론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와 거기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